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저희가 8월 둘째 주 창업 토크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빛으로 돌아온 코로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지금 빛으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뉴스들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상공인 영업 손실이 고스란히 빛으로 상반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코로나 대출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 대출을 상당히 많이 했고 저희도 네. 영상을 통해서 많이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만기가 도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미리 만기가 도래한 것도 코로나 상황이라 갚기가 어려우니 대출을 1년 정도 유예를 해 줬는데 네.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유예기간 맞아? 그러면 이제 못 갚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줄도산 위기에 있다."라는 내용이 음.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 대환대출 상품을 또 저희가 또 많이 다뤘는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금년에 밀었던 게 대환대출이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저기 이큐레이터님 오늘 대환대출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대한 대출이요? 음. 그냥 아는 대로? 아는 대로. 그 정부에서 따로 사금융에서 대출받았던 거를 정부에서 그거를 갚고 정부의 저금리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저금리 바꿔주는 대출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아.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그 필요하면은 보증을 서 주든가 이자를 깎아 주든가 이런 형태로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내용을 쪼끔 이해를 하려면 좀 네.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제일 저렴한 금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에요. 음. 그다음으로 저렴한 게 은행에서 은행.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은행 1 금융권인 은행에서도 안 되면 2 금융권으로 넘어갑니다. 네. 2 금융권은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 그렇죠. 저축은행. 네. 좀 써 보신 것 같은데 얘기를 바로바로 나오네요. 이제 카드 그죠? 보험사 뭐 이렇게 해서 네. 2 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10%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음. 올라가고 그리고 저축은행은 원래 2 금융권하고 3 금융권의 중간으로 이제 금리가 한 20%대 막 이렇게 올라가고 30% 까지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이구. 그 3 금융권 가면 이제 우리가 막 1588 전화 나오는 이제 좀 더 사마머니. 네 뭐 이런 사금융들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금리가 막 10몇 프로인데 이거 갚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 언더로 그죠? 좀 네. 적으면은 한 5%대 좀 많으면 한 7-8% 이렇게 줄여 주는 그런 게 이제 대환 대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대환 대출이 문제가 뭐였냐면 네. 소득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 0 0 원을 벌어요. 네. 그러면 이자로 15만 원을 나가요. 음. 그러면 이제 85만 원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15만 원 나가는 이자를 7만 원으로 줄여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음. 8만 원 더 번다는 느낌으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즉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이익을 쪼끔 더 챙겨 주겠다라고 나온 게 대환대출이거든요. 아.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지금 상환 유예라는 게 있죠. 네. 대출금 상환은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상환해야 돼요. 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액 상환 조건이면은 내가 3,000을 빌렸다. 네. 이번 달에 전액 상환이다. 그럼 그냥 3,000 갚아야 돼. 근데 거기서 뭐 10만 원, 20만 원 깎아 준다고 해서 음. 그걸 할 수가 있겠냐 이거지.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어떤 빚의 임계점이 왔을 때는 또 다른 빚으로 갚아야 되는데 음. 정부에서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이금융권을 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환 대출을 받았어도 다시 이금융권을 받는 그런 분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쪼끔만 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서 보면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저기서 꽃을 팔다가 안 됐고 단기 카드론도 받고 이금융권 받았다가 답이 없어서 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개인회생이란 키워드죠. 음. 개인회생이란 키워드고 그리고 파산이라는 키워드가 또 중요합니다. 음. 저희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 TV에 올린 영상 중에서 돈을 도저히 갖기가 어려울 경우에 이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50분 동안 얘기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크보다는 쪼끔 강의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꼭 그런 것들 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생이나 파산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내가 멘붕을 안 당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영상에서 예전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회생하고 파산하면 진짜 이게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음. 약간 돈이 남아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면은 법무사 비용이든 네. 변호사 비용이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순간 신용이 올스톱돼 버립니다. 그 음.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음. 약간의 현금이 들고 있어야 비상 상황에서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한 푼도 없어서 이제 통장에 앵꼬가 나서 이걸 하게 되면 대단히 힘든 상황이 생긴다. 네. 결국 지인이나 이런 가족들에게 또 돈을 빌려야 되는 빌려야 문제가 되죠. 생기고 네. 그런 내용도 얘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생이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홍 PD님이 준비해 준 자료를 보면 파산 신청이 지금 10,000을 넘었어요, 네. 금년. 그리고 파산 또한 지금 어유 엄청나게 지금 월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파산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회생으로 좀 신청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계시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역대 최대치로 이제 개인 회생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보겠고 그 채무 금액도 억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대출의 원금 유예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제 원금을 이렇게 상환하는 시기가 되면 더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생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뭐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도 그런 영상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죠. 선진국에 대비해서 좀 지원하는 게 좀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그 쉽게 얘기하면 부도나는 건데 이게 부도나는 게 많아지면 은행에서도 그렇게 좋을 일이 없죠. 회수가 그렇죠. 잘 안 되고 이제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중간에도 대환대출 방식이 땜지시 처방이라고 얘기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데 금리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음. 않는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 금년 초, 작년 말에 네.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해제됐다고 해서 경제가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가 해제됐다고 해서 저희가 배달시켜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매장 가서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런 사회의 트렌드도 바뀌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해제됐다고 바로 대출 상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 막힐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좀 내용이 좀 무거워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래서 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새출발 기금을 작년 10 월에 내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 상환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렇게 자금을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체가 된 분들은 이제 원금도 좀 깎아 주겠다. 음.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채무를 못 갚는 경우에 이렇게 대출을 조금 다 합산을 시켜서 네. 좀 채무를 줄여 주든지 음. 아니면은 이자를 이렇게 좀 연기시켜 주는 뭐 그런 음. 프로그램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차주는 이미 연체된 분, 그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되지는 않았지만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분할 상환 옵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데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은 최대한 1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막 1 억을 빌렸어요. 근데 네. 10 개월 동안 갚아야 된다. 그럼 월 1,000씩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100 개월로 갚으면 얼마입니까? 월 1,000,000 원씩 갚으라고 하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그런 식으로 줄여준 게 이제 부실 우려 차주. 그 부실 차주는 아예 원금도 깎아 줄게. 음. 그런 걸로 이렇게 사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새출발 기금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거나 네. 반응이 썩 그렇게 좋았다고 좀 보기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음. 이슈들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좀 기준 자체가 쪼끔 까다롭고 음. 그리고 이 새 출발 기금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개인회생하고 파산하고 비슷합니다. 아. 개인회생 파산하고 요 새 출발 기금하고 차이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다 보니까 음. 정부에서 어쨌거나 대안으로 내세우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이 약간 좀 엄격해서 그런지 이용자분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그렇게 신청하고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홍 PD님이 준비하셨는데 준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지 이제 벌써 한 2년, 1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지금 현재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거의 끝난 분위기이죠.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고,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도 자유롭게 격리 조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난 3년 동안 이제 경제나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됐던 것도 이제 풀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병원에서도 입원한 다음에 이후 몸 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그런 좀 관리 상태가 좀 현재 부실한 건 아닌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 지금 대출 연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8월 달, 12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이다 보니 뭐 경제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좋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죠. 음. 음.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이 회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만약에 해 본다면 여기는 5천만 원을 줘도 회생이 불가능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은 대신에 그러면은 그 업체가 빨리 이렇게 폐업을 하고 다시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네. 재기를 대신에 좀 빨리 도와주는 쪽으로.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로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네.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쨌거나 살기를 뚫어준다는 차원에서 네. 빠른 기간에 회사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고 나중에 음. 이제 재창업을 했을 때 좀 더 거기에 좀 메리트가 있는 코로나 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라고 검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무상 지원금과 네. 원래 이 회생이나 파산 아까 뭐 새출발 기금 이런 자금들을 쓰면 기본적으로 신용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원금을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거나 원금을 못 갚는 상황이니까 다 합산을 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만 갚아라." 이렇게 쪼개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저신용자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죠, 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신용자인데 내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죠. 그리고 사업을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하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커리어가.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음. 현상을 만약에 좀 해결을 하려면 코로나 시기에 이 회사가 뭐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된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폐업을 하고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음. 보면 코로나 재도전 사업이라고 할까? 약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고 그런 거는 좀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서 빨리 폐업을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원래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빚이 되게 많아. 네. 그럼 여기에다가 좀 더 많은 대출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음.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이제 "신용을 공유한다."라고 표현을 음. 쓰는데 이 회사가 어떤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대출이 1 억이야. 네. 그러면 1억 정도 대출 더해 주면 네.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겠죠. 네. 대신에 부채가 많이 늘고 음. 대신에 이제 이 회사가 만약에 그것도 못 갚는다 생각하면은 재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되겠죠. 음. 근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냥 차라리 1억 더 줄 것인가 음. 코로나 때 생긴 빚만큼 추가적으로 대출을 뚫어 줄 것인가. 음. 근데 지금 그게 아까 홍 PD님이 지금 이거 어렵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소상공인 대출이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대출 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라고 그냥 얼마라고 생각해요? 한도, 한도요? 한도. 어. 3억. 3억
그럴 수도 있어요. 매출이 잘 나오는 게 3억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큰가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줍니다, 보통. 1억. 물론 특례로 하게 되면 한 5억인데 그 경우는 쉽지가 않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제 7천, 네, 7천 천. 잘 받으면 1억 그 정도예요. 원래 그 정도 음. 금액이 대출인데 이미 네. 최대치 땡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땡겼을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금융권이나 딴 데다 손을 대는 거고 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제 부실하다 해 가지고 추가 대출을 해서 그 기업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너무 일정 이상 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해줄 수 없다 그러면 폐업하고 폐업. 재도전할 때 확실하게 밀어주느냐. 음.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는 대환대출이라는 걸 많이 꺼내 놨는데 결국 이자를 대출에서 원금이 상환하는 거를 이자를 깎아 주는 걸로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원금이 상환하니까 원금 상환의 여력만큼 추가 대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왜 추가 대출을 안 해 주느냐. 기존에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한도를 늘리려면 다시 법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돈을 주려면 예산을 그만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그런 이슈가 없었던 거죠. 음. 작년 어쨌거나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권 정책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작년에 냈었던 게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네. 그죠? 손실보상금.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에서 쪼끔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합산해서도 1,000만 원 정도였다는 거지. 그리고 추가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뭐 2-3천만 원이면 끝났던 거예요. 음. 근데 보통 매장에서 직원 2 명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직원 1 명당 250만 원씩 2 명에도 500 이죠. 네. 월세 250, 월세 막 200 뭐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의 기준이 이 대환대출이라는 거를 썼을 때는 가장 쉬웠어요, 대환대출 쓰면은. 금리만 부담하면 되니까. 근데 왜 대환대출을 이 정부에서 했느냐라는 걸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환대출을 하면은 이자만 쪼끔 더 부담해 주면 돼요, 기관에서. 음. 근데 그분들에게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기존 회사가 있을 때 더 준 거나 아니면 폐업하고 다시 시작할 때 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끌어와야 돼. 코로나 이제 예산을 따로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본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소상공인 자금은 저희가 금년 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깎였어요. 음. 오히려 예산이 깎였는데 뭘 네. 더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 부분이 이제 여파들이 이제 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작년에 정부도 처음 생기고 뭐 그랬다고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제 이런 문제는 되게 나라적으로 되게 좀 해결을 이제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그 단순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사업을 못 해서 못 갚은 거다." 그런 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논리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장이라는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업이 날아가면은 나라가 중심축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이 전국에 700만 명이 있는데 그죠? 전국에 700만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이런 상황이 생겨도 음. 그냥 7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 곱하기 4명 정도 4인 가족 생각하면 한 280만 명한테 이 영향력이 갈 수 있는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되고 혹시 회생이나 파산 쪽에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홍 PD님은?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주변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그래요. 주변에 파산이나 회생하시는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이게 가까운 이야기는 아니죠, 아직. 그렇군요 보면은. 근데 이제 회생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은 회생을 한다는 거는 보통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보통 최저생계비를 한 월 120 정도라고 보면 제가 음. 이제 월 200만 원짜리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최저생계비 120을 빼고 월 80씩 갚아라 하는 거예요. 짧으면 음. 3년 길면 5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 갚으면 이제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되도록 면책을 해 줍니다. 갚아도 되지만 안 갚아도 상관없다. 그게 음. 면책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월 한 500을 벌어. 그럼 최저생계비가 120 이죠. 네. 그럼 380을 갚아야 돼, 매달. 뭐 이런 식입니다, 보면은. 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회생이 되는데, 음. 회생을 하는 시점부터는 대출이 안 나오고, 그렇겠죠. 물론 이제 사금융은 나갑니다, 정말로. 아. 근데 공식적으로 저렴하게 이제 우리가 생활에 문제가 없는 수준의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쵸. 회생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음.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뭐 집을 사야 된다든가 전세를 들어야 된다든가 막 이런 분들이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3 년에서 5년 동안 그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무너질 하락.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회생을 하셨던 분들이 저는 주변에 꽤 있어요. 저희 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끔 1 년에 몇 분씩 변호사도 소개시켜 드리고 법무사도 소개시켜 드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회생 신청하기 전에 정상적인 멘탈로 가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아. 그쵸. 네. 대단히 그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와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될 정도예요.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기반들이 무너졌다 생각해 봐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번에 뭐 홍수처럼 자연재해가 난 거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멘붕이 오고 스트레스가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물론 이제 가끔 회생이나 파산하는 경우가 기업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나는 경우 물론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코로나라는 자연재해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걸 단순히 기업이 문제니까 "기업이 죽어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문제죠. 북한이 보통 그렇게 한대요, 북한이. 북한에서는 정부가 도와주는 게 없어. 왜냐하면 정부가 음. 돈이 없으니까. 음.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서요. 그럼 돈이 있잖아. 그리고 원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이 어려운 기업분들을 위해서 쓰는 제도들을 충분히 못 만들어낼까요? 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예산이 없으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 어려운 시국한 문제들을 지금 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음.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2년 새 6%나 늘었다는 거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1 금융권으로.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 금융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 음. 유지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한데 네. 1 금융권에서 못 해 주고 정부도 한도가 찼어. 그럼 어떡해. 2 음. 금융권 가야지. 그렇죠. 근데 2 금융권이 대출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1 금융권에서 만약에 5천을 주면 2 금융권은 잘 줘야 2-3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 금융권에서 1 음. 억을 받았으면 2 금융권은 잘 받으면 5천 5천. 이런 느낌인데 금리도 세. 근데 5천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돼 모르는데 또 한대. 음.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안 좋게 가는 거죠. 안 좋게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대출 상환유예도 무서운 게 뭐냐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 금융권을 땡겨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출 상환이라도 한 번 더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여러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 극한으로 어려워서 못 갚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에요. 음. 근데 어떻게든 이금융권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버텼던 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잘 갚았던 분들이라도 우리는 대출을 연장한다든지 이자를 음. 깎아준다든지 정말 좀 통 크게 좀 원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부가 시행을 한다면 이 폭탄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빚을 많이 내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음. 우리 세금 아니냐. 특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많은 이런 작은 가게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근로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사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고 그런 세금들이 되게 그런 지역 발전에도 되게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소기업들 한 기업 한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경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라는 게 이제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건데 네. 이 소상공인분들에게 뭐 하여간 추가 대출을 그러니까 원래 한도를 좀 예외로 해 가지고 원래는 한도 7천 이지만 예외적으로 한 절반 정도 더 준다든지 음. 한도만큼 추가적인 대출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만약에 돈을 풀게 되면 이 기업들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게 되고 그냥 깨작깨작 풀면 안 돼요. 음. 깨작깨작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풀어봤자 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네. 아니다라는 거죠. 통 크게. 좀 통 크게 풀어야 되고 음. 그래야지 좀 경제가 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개인회생이 크다는 거 이건 대단히 이제 이거는 큰 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말로 이게 한 대표자 한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날 수 있는 거죠. 돈 모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관점은 살아있는 기업들에게 좀 베니핏을 줘서 다시 살리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그리고 좀 성실한 상환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출 연장 및 추가 금액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로 해 보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요. 아까처럼 기업이 유지가 되고 돈이 돌아야 나라가 그만큼 덜 무너지고 연착륙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학을 조금 심각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생을 이렇게 해버린 분들이 다시 창업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나중에 지원 사업 규정을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신 분한테 대출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뭐 그런 규정이 있는 사업 자금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창업해도 추가 자금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특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회생하고 파산했던 기업들이 다시 창업할 때 네. 그래도 그분들이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니까 음. 그에 맞게 좀 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풀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나 제도 개편 등이 들어가면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이 그런 회생이나 파산 절차랑 유사한 부분이 많았던 만큼 정비를 해 가지고 좀 더 유익한 자금이 되게끔 만들어서 아무래도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 조금 금년 하반기 추경부터 아니면 내년 초라도 우리가 어떤 긴급 구제 금융들이 좀 필요가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런 코로나 관련된 이런 빚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슈가 나오는 대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토크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무겁죠? 아무래도 무거워 네.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네. 키르테는 어떠셨어요? 저희 내용 들어보시고. 아 이게 저는 그냥 회생이랑 파산이 는 것만 보고 음?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랬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되면은 그랬는데 돌아버립니다 정말로. 네 네. 대표님 설명 들으니까 맨날 법원에 네. 끌려가야 돼요. 가 가지고 "너 이 돈 왜 이렇게 썼어?" 그러면 가서 소명해야 돼요. 소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내가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통 최대 1년 걸려요. 빨라도 3 개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저리 당연히 그 네. 기간에 신불자 되는 건 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겪어 보면은 완전히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야 이거 큰일이구나.' 그 그럼요. 생각을 했어요. 뭐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개인회생 수치가 지금 보면은 2022 년에 뭐 적으면 7천 건에서 갑자기 10,000 건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좀 육안으로 봐도 30% 이상이잖아.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홍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쭉 다시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면. 뭐 문제이긴 한데 여기 그래프를 보셔도 파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일정한 비율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 경기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없다고 얘기하시죠. 우스갯소리로. 늘 경제는 안 좋았어. 뭐 경기는 안 그렇죠, 좋았다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음. 그래서 이렇게 개인 희생과 파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깐요. 파산이 음. 하는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돼도 이 음. 회생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처럼. 근데 어쨌든 코로나는 불가피한 재해 상황에서 음. 생존을 이제
더 많이 노력과 공부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 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일수록 본인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검증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 음. 벌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코로나라고 해도 누구는 대박을 치시는 그렇죠. 분들은 계속 대박을 치시는 상황이니까 물론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하신 분들은 없겠고 그리고 어려워서 어려워지고 싶어서 어려워지신 분은 음음. 없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뭐 제대로 된 공부와 그런 준비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음. 아닐까 그 아니었던가 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착륙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수준도 올라갔잖아요. 그 옛날처럼 지저분한 가게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안 와. 음. 그 가게도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쵸. 옛날에는 막 서비스 반찬도 많이 나오고 막 저렴한 음. 가게도 많았는데 김밥집도 없어지고 지금 보면은. 네. 그죠? 음. 뭔가 이제 가게들 가격도 올라가고 대신에 네. 제가 참 보면 요즘 유니크한 거는 되게 좀 건강식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비싼 가게들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고 음.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저렴하게 먹었던 가게들이 거의 망해 가고 네. 뭔가 이제 아까 좀 홍 PD님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라 사회 트렌드까지 같이 바뀌어 버렸는데 음. 그 트렌드에 못 따라가면은 그게 어쨌거나 코로나에 같이 걸렸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이거는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그걸 또한 예측을 못한 대표자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음. 없는 거죠 보면은. 잘된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한 번에 급격하게 무너져 내 버리면 그거는 나라에 대단히 안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아까 여기 부채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부채의 증가율이 20%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음. 전체 부채 증가율이 10% 인데 근데 이제 자영업자의 부채 중에 비은행권 대출이 지금 22년 말에 39.3%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0%는 이금융권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명 중에 4 명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거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사에서 되게 좋은 기사가 뭐였냐면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비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많다고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양질의 빚이 많으면 괜찮아요. 음. 양질의 빚은 이자가 싸고 만기가 긴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부 대출이죠. 근데 이제 만기가 짧고 금리가 비싼 거. 그럴수록 2 금융권, 3 금융권으로 가는 건데 네. 지금 부채의 질이 안 좋은 2-3 금융권이 40%가 지금 거의 넘어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한 번에 팍 터지고 나면은 우후죽순적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살려보면서 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금 터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음. 생계를 이끌고 있는 가장은 어디 가서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죠. 불평할 시간에 투잡을 뛰든 일을 더 열심히 하든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뭐 당장 항의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음.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정부가 좀 인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또 무거운 주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전혀 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래서 남 일이 아니기도 하고 되게 음.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얘기들로 여러분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 창업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